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5차 나이스 E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금융평가 1실 김기필 실장입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기 증권사의 채권평가 손실 위험 점검을 주제로 20여 분 동안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로 송부된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평가 1실 윤재성 수석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나이스 신용평가 윤재성 연구원입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섹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금리 상승과 채권 운용에서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 추이를 살펴보고 증권사의 채권 보유 현황과 과거 금리 상승기에 실제 증권사의 채권 평가 손실 여부, 그리고 2020년 말 기준 증권사의 듀레이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집단 면역 형성과 이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강해지면서 미국 내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와 관련해 후행적 전략 의지를 내비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중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역시 아래 왼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중장기채 중심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21년 3월 들어 중순까지 20bp 넘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3월 말에 들어서면서 다시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2021년 3월 말 3년 국고채 금리는 2020년 12월 말 대비 16bp 높아진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기적으로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 손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총 채권 규모는 2011년 말 약 106조 원에서 2020년 말 24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국내 증권사 총 자산 대비 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장기 저금리 상황 속에 위탁매매 부문의 경쟁 심화로 자기 매매, 금융 부문으로부터의 수익원 다각화를 추구하는 증권사들의 수요가 존재하고 파생결합증권, RP 매도를 통한 자금 조달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되는 채권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회사채가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특수채 29%, 국공채 25%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이후 RP담보자산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공채 중심으로 채권 보유가 늘어나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채권 보유액이 약 35조 원 늘어났고 국공채 비중도 같은 기간 20%에서 25%로 증가하였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보유 채권 대부분이 AA-급 이상의 우량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어 신용 리스크보다는 금리 변화에 따른 평가 손실 위험에 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 금리 상승기에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 손실이 확대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금리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11월 중 국권채 3년물 금리가 약 40bp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 손익이 순손실로 전환되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당시 당사가 분석하고 있는 26개 증권사 중 8개사가 분기 순손실을 시현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도 하반기 금리 상승 추세가 나타난 가운데 9에서 10월 중 약 40bp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채권 평가 손익은 순손실로 전환되었고 4개 증권사가 당시 분기 적자를 시현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역시 8에서 10월 사이 금리 상승이 나타났고 채권 평가 손익이 순손실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2017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시장금리와 증권사 채권 부문 손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평균 0.84의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금리 상승이 채권 평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모두 민감도 수준은 0.82에서 0.84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별 증권회사별로 살펴보았을 때 일부 소형사들의 경우 1을 크게 상회하는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 부문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공격적인 자기 매매를 수행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들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증권사 듀레이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사 분석 대상 26개 증권사 중 약 92%에 해당하는 24개사가 해지 후 듀레이션이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고 2개사가 1년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2016년 9월 말 기준 평균 듀레이션 0.78년, 1년 이내 듀레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20개였던 것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해지 후 듀레이션을 짧게 관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증권사의 듀레이션 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하며 월별, 분기별로도 크게 바뀌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래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채권 보유액 상위 10개사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 이후 단기간 시중금리 급등이 나타났던 시기를 전후하여 다수 증권사의 듀레이션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도 금리 상승 예상에 앞서 듀레이션을 줄이는 증권사가 많았고 증가한 증권사 역시 0.1년, 약 1개월 미만에 그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듀레이션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봤을 때 앞서 지난 슬라이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과거에는 일부 소형사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금리 변동에 노출시켜 공격적인 자기 매매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해지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1년 이상의 해지 전 듀레이션을 보유한 증권사 중 상당수가 2016, 17년과 비교 시 해지 후 듀레이션이 더욱 짧아졌거나 설사 해지 전 듀레이션이 길어지더라도 해지 후 듀레이션은 오히려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분석 대상인 26개 증권사의 평균 해지 후 듀레이션은 0.67년, 약 8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 등과 비교했을 때 듀레이션이 짧은 이유는 채권 운용에 대응되는 자금 조달은 대부분이 만기가 길지 않은 RP 매도, 매도 파생 결합증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PI의 경우에도 단기물 거래가 존재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 해지 전 듀레이션은 2년, 해지 후 듀레이션은 0.7년으로 자기자본 1조 원 이상, 4조 원 미만인 중대형사의 경우 해지 전 듀레이션은 2.4년, 해지 후 듀레이션은 0.5년, 자기자본 1조 원 미만인 중소형사의 경우 해지 전 듀레이션은 3.3년, 해지 후 듀레이션은 0.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사별로 해지 후 듀레이션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인 채권 평가 손실액 추정에서는 듀레이션을 이용한 채권 가격 변화 공식을 이용해 실제 1분기 금리 상승폭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20bp 상승폭을 가정하여 손실액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듀레이션을 이용한 채권 가격 변화 공식은 아래 왼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사용한 것은 채권 보유액, 해지 후 듀레이션, 그리고 금리 변화폭입니다. 여기서 금리 변화폭은 2021년 1분기 중 나타났던 가장 큰 금리 상승폭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20bp의 금리 상승을 가정하였고 해당 증권사의 2020년 12월 말 해지 후 듀레이션과 가장 근접한 만기의 국고채 금리 변동폭을 적용하였습니다. 채권 보유액과 듀레이션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수치이고 채권 보유액은 최근 월별로 큰 변화가 없지만 듀레이션의 경우 회사의 해지 전략에 따라 시기별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별 듀레이션 변화가 큰 경우 해당 채권 평가 손실액 추산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분석 대상은 아래 우측표와 같습니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대형사, 중대형사, 중소형사로 구분하였고
당사가 유효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26개사를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45개사 전체를 추산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동 26개사는 증권업 전체 자산의 97.4%의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의 회사별 평균 채권 보유액이 가장 많은 22조 원으로 나타났고, 중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6조 원, 3조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총 자산 대비로는 오히려 중소형사, 중대형사, 대형사의 역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의 해지후 듀레이션과 가장 근접한 만기의 국고채 금리를 증권사별로 적용하여 2021년 1분기 중 해당 만기 구간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금리 상승폭을 기초로 추산한 증권사의 채권 평가 손실 추산액은 866억 원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20년 연간 증권사 순이익의 1.6%, 분기 평균 순이익의 6.3% 수준이어서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분기 평균 순이익 대비 10%를 상회하는 일부 개별 증권사 역시 자기 자본 대비 최대 0.7% 이내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룹별로는 대형사의 경우 연간 순이익의 1.8%, 분기 평균 순이익의 7.3% 수준이고, 중대형사의 경우 각각 0.8%와 3.2%, 중소형사의 경우 1.9%와 7.5%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해지후 듀레이션에 근접한 만기의 금리가 모두 일괄적으로 20bp 상승했을 때 국내 증권사의 채권평가 손실 추산액은 3,2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20년 연간 증권사 순이익의 6%, 분기 평균 순이익의 24% 수준이어서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계산한 동추정치 역시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의 0.5% 수준인 점, 증권사가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듀레이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금리 상승폭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의 채권평가 손실 추산액이 연간 순이익의 7%, 분기 평균 순이익의 28%로 중대형사, 중소형사 대비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섹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증권사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채권 익스포저 규모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이어 활발한 주식거래 추세가 2021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어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금리 상승이 증권사의 해지후 듀레이션보다 긴 중장기물 위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 3월 말 들어 시중금리가 재차 하락한 모습을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평가 손익이 증권사 1분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의 수준은 회사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20bp 금리 상승폭을 가정했을 때 채권 보유액이 절대적으로 큰 대형사들의 채권평가 손실액은 업체당 303억 원으로 중대형사 62억 원, 중소형사 28억 원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들의 손실 예상액은 2020년 분기 평균 순이익의 28.1%를 나타내 중소형사 비중인 19%, 중대형사 비중인 15.5% 대비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손실액이 평균 0.6%, 최대 0.8% 수준이고 채권 운용 의 타 사업 부문의 이익 규모도 크기 때문에 채권 평가 손실을 상당 부분 보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타 사업 부문 수익 기반이 취약한 일부 소형사들은 채권 평가 손실 발생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보유액과 해지후 듀레이션을 곱한 값을 금리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채권 익스포저로 간주하고 자기자본 대비 비중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년 미만의 듀레이션을 보유하고 있어 자기자본 대비 채권 보유액 자체가 큰 증권사일수록 상기에 해당 익스포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자기자본 대비 채권평가 손익의 변동폭은 상기 듀레이션 조정 후 채권 보유액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일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되었듯이 증권사의 듀레이션은 월 혹은 분기마다 금리 방향과 각 사의 전략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2020년 12월 말 기준 익스포저 수준은 2021년 1분기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증권사가 채권 포지션 및 듀레이션을 변경하였을 경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2021년 1분기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증권사 채권평가 손실액은 양호한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과 최근 금리 상승이 증권사의 해지후 듀레이션보다 긴 중장기물 위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 3월 말 들어 시중금리가 재차 하락한 모습을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사 1분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약 20bp의 시중금리 상승 시나리오 하에서도 채권평가 손실액은 자기 자본의 0.5%, 보유 채권 대비 0.1% 수준이어서 현재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른 미국의 시중금리 상승 및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증권사의 채권 운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변화가 중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증권사들은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이익 확대 혹은 손실 최소화 전략을 용이하게 펼칠 수 있어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예상치 않게 단기 금리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손실이 확대되거나 이익이 축소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나심평은 국내 경기 전망, 물가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2021년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기술한 요인들로 인해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월 중순처럼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증권사 채권운용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리 상승이 증권사 각 사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해지 전략 및 채권 보유 규모에 따라 금리 상승기 증권사별 채권 관련 손실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채권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사의 특성상 금리 상승은 채권 보유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할 경우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어 위탁 부문의 손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IB 부문 부동산 PF 사업 진행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서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로 인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금리의 변화 추이, 금리 상승의 속도 및 금리 상승에 대한 증권사의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듀레이션 조정 후 채권 익스포저 규모가 클수록 채권 평가 손실이 커지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채권평가 손실액은 커지게 됩니다. 다만 증권사의 듀레이션은 금리 방향과 증권사의 전략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변하는 등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 기준의 채권 익스포저의 규모에 비례하여 채권평가 손실액이 나타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 보유에 따라 평가 손익 외에 캐리 수익 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보유에 따른 전체 손익 규모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여 말씀드리자면 금번 세미나에서 2020년 말 기준의 해지후 듀레이션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2021년 1분기 중 채권 보유 및 듀레이션 전략을 변경하였을 경우 채권 보유 규모와 해지후 듀레이션이 변동되어 분석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이번 분석은 증권사별 채권 보유 전략 및 듀레이션 전략을 분석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20bp의 금리 상승을 가정했는데 2021년 1분기에도 해당 수준만큼 상승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3년물 이상의 중장기 국고채를 중심으로 20bp를 상회하는 금리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1년 미만의 단기물에서는 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따른 단기금리의 유지 경향, 향후 경기 회복 및 미국의 중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중장기 금리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사의 해지 후 듀레이션이 0.67년으로 1년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증권사가 영향을 받는 1분기 금리 상승폭에 적용된 수치는 장기물 금리 상승폭인 20bp에 훨씬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모든 만기에서의 20bp 일괄 금리 상승을 가정했기 때문에 채권 평가 손실액이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 기조가 완화되었으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인플레이션 기대감 등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본 세미나가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시장 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신용평가사의 분석 및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세미나 다시 보기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시청 URL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이스 신용평가에 추가 문의사항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평가실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